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주입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척추 전문의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추간판 탈출술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내시경으로 사용하냐 아니면은 미세 현미경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추간판을 제거한다. 어떤 게 뭐 특별하게 더 예우나 뭐 이런 게 좋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시경은 척추 근육의 손상을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 째서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내시경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전 좋다고 판단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한 번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수술을. 그리고 통증을 확실하게 제거해 달라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드신 분한테는 미세 현미경 시술을 해서 확실하게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절개 범위를 말씀하신 이유는 회복의 속도라든지 흉터가 남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절개를 조금 하게 되면 회복하는 속도 좀 빠르고 일상생활로 가는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고 근육의 회복도 좀 빠르겠죠. 근데 이제 절개를 좀 크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내시경을 저는 이제 주로 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 확실한 감압을 위해서 조금 더 째서 다 보고 나오고 디스크 최대한 다 제거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절개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척추 전문 선생님보다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되시면 이제 협착증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불안정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감압술만 위주로 많이 하고요.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사 박는 수술을 합니다. 불안정성이 있다 없다는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척추는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유연성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만 앞뒤로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불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구멍에서 신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경들이 눌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이런 신경들이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엑스레이를 단순하게 찍어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는지 뒤쪽으로 밀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보고 우리가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술 방법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시술에 비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범위가 좀 더 심각하고 많은가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는 바늘이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굵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째고 근육을 제끼고 뼈를 제거한 상태에서 신경을 좀 제끼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해요.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뭐 나라의 이제 척추 전문 선생님들이 손기술도 너무 좋아서 세계적으로 유명도 하시고 그래서 흔하진 않은데, 그런 신경을 이렇게 제끼거나 신경을 조금 건드리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보다는 수술이 그러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신경 마비가 생겨갖고 수술하는 경우, 그거는 어느 정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도 알고 수술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100% 의사 선생님이 나는 신경 손상을 없이 수술할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사실은 약간 사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게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운동이 꼭 필요한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걷는 걸 합니다. 허리가 아프죠? 당연히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보조기를 차고 바로 그 다음날 걷는 걸 합니다. 그럼 통증은 어떻게 조절하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통증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걷는 운동을 해요.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유는 허리 근육을 제끼고 했기 때문에 그 근육에 의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야 처음에는 아프지만 제자리를 잡으면서 통증이 완화가 돼요. 허리 수술 이후에 그럼 어떤 운동이 좋냐? 걷는 운동 하시면 돼요. 그것만이라도 그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걷는 운동을 해야 되냐 이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 정해진 게 없어요. 본인이 좀 힘들면 쉬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걷는 운동으로 근육을 제자리를 잡고 관절을 제자리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빨리 걷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운동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또 있으신가요? 이제 허리를 격하게 쓰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골프라든지 축구라든지 격투기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선생님들이 충분히 허리 통증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상관없는데 10대, 80대 분들이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땐 저는 뭐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떤가요? 좋지 않아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허리를 수술을 했더라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요추 4번, 5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수술을 한 거예요. 척추에 문제 있는 분들이 요추 4번, 5번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가장 심해서 거기를 수술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고렵 진단 받으면 평생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척추도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자세,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나 척추에는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척추에 들어가는 중력에 의한 들어가는 로딩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게 훨씬 척추에 눌리는 압력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어떤 자세가 더 안 좋냐? 허리를 굽히면서 앉는 자세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제끼고 앉는 게 더 좋고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요.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앉아 있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면 왕처럼 앉아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뒤로 이렇게 제껴서 앉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허리에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